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2월 14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강연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로 지정된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 등을 듣고 일본 국민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의 귀국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당일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한 장문대회의 표창식과 최우수상 수상자의 장문 낭독 외에도 금년 8월에 전국 각지의 중학생이 참가해 개최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에서 중학생이 발표한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의 상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 등 가족들이 등단하여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설이 있었으며 북조선의 내외 정세를 둘러싼 현상과 향후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 강연회에서 있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인사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부 주최 강연회 직전에 오늘 실은 저는 1년째입니다만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족분들로부터 그 이후로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마음, 통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가족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그분들의 육성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 1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북조선에 대한 기본 방침, 이것은 1조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1조 국교 정상화를 이루자는 것에는 변함없이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납치 문제, 이것은 납치 피해자나 그 가족 여러분이 고령인 가운데 시간적 제약이 있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 문제인 동시에 본질은
국가 주권의 침해로 이시바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국회의 소신 표명 연설 등 많은 자리에서 국가로서 그리고 자신의 단호한 결의 아래 납치 문제 해결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총리 밑에서 전신전력을 다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결의를 지난 5월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과 시오 가제에서 제 자신의 메시지로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최근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진전,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과의 문제 해결에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지난달 이시바 총리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미 수녀 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에 대해 계속해서 두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는 트럼프 새 정권이 탄생됩니다. 앞으로도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상호 불신의 연쇄로 인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조 평양 선언의 원점으로 돌아가 22년 전에 그렸던 생각을 대국관을 갖고 실현하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호소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대를 불문하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이 되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국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조사하고 나아가 어른들도 동참시켜 행동해 가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중학생 대표 모임에서 열띤 논의를 하면서 이 전국의 중학생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관심의 장을 더욱 넓혀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 도토리 현의 납치 강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만 중학생 대표 모임에 나왔었고 또 우수 작품의 작성에도 참여했던 그 당시 중학생의 아이가 이번에는 고등학생이 되어 역시 자신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강연에 앞서 오카야마 대학에서 납치 문제를 중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한 연수를 하고 계신 젊은 분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2002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젊은 분들이 더 젊은 중학생들에게 이 납치 문제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뜨거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젊은 세대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분들께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꾸준한 활동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셨듯이 결코 과거 역사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납치 피해자 여러분이 자유를 빼앗겨 귀국을 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연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욱 울려 퍼져 더욱 더 힘찬 소리가 된다는 것이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매우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층 더 큰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정부의 인정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의 실현을 향해서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전력으로 임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후쿠오카 현에 대하여 이 지역을 여행한 저희 체험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 열도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규슈 지방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의 총 7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각 현마다 특색 있는 풍경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있는 관광지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규슈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후쿠오카현은 규슈 최대의 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며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후쿠오카는 해안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과 수상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산세가 뛰어난 지역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를 찾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자연뿐이 아닙니다. 후쿠오카는 음식 문화로 유명한데 신선한 바다를 이용한 스시와 사시미를 비롯해 숯불에 구워낸 야키토리라고 하는 닭꼬치도 맛있고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본식 전골 요리인 모스나베라고 하는 곱창 전골이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또한 돈코츠 라면은 후쿠오카의 명물이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하카타 라면으로 알려진 이 라면은 돼지의 뼈를 오래 고아 깊은 감칠맛을 내며 탄력 있는 면발과 진한 국물이 조화를 이뤄 후쿠오카를 방문하는 이들의 미각을 사로잡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저는 지인과 함께 비행기로 규슈의 중심 도시인 후쿠오카시를 여행했습니다. 일본의 교통망은 고속철도인 신칸센, 잘 발달된 고속도로, 그리고 항공노선이 전국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 덕분에 여행은 더욱 즐겁고 편리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겨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개님 오셔서 복이 왔네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고 합니다. 후쿠오카의 후쿠는 한자로 복이라는 의미이며 이름 자체에 복을 가져다주는 도시라는 의미를 품고 있기에 이 인사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후쿠오카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감동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후쿠오카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명소인 후쿠오카 성은 1601년에 세워져 성의 건물 모두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웅장한 성곽과 품격 있는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과거 영광과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후쿠오카성 주변에 위치한 오호리 공원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수경공원입니다. 공원 내에는 연못 주변을 따라 야생조류의 숲, 어린이 놀이터, 일본식 정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산책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시의 남쪽에 있는 다자이후시에는 일본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사 중 하나인 다자이후 텐만구가 있고 학문의 신을 모시는 이 신사는 일본 각지에서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머물렀던 호텔 근처에는 후쿠오카의 중심역인 하카타역이 있었습니다. 하카타역 광장에서는 매년 겨울 빛의 도시 하카다라는 주제로 대규모 일루미네이션 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번에도 성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약 64만 개의 LED 전구가 광장을 수놓으며 형형색색의 불빛이 어우러진 장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평화와 희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후쿠오카는 지리적으로 한국과도 가까운 도시입니다.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218km에 불과하며 비행기로는 1시간 걸리지 않고 배로는 약 3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가까운 거리 덕분에 후쿠오카는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카타는 역사적으로 조선과의 교류 중심지였던 도시인데 후쿠오카를 방문하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포장마차를 찾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조선말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쿠오카가 얼마나 조선 반도와 가까운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 여행을 통해 규슈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행의 재미 중 하나는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후쿠오카의 아름다운 야경과 후쿠오카인들의 따뜻한 미소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후쿠오카 현에 대하여 이 지역을 여행한 저희 체험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북조선 전문가, 북조선 문제 전문가가 일본에 오고 이런 기회를 좀利用해서 저는 좀 너무 장시간에 올해 북조선의 전세 내년으로 좀 보면서 좀 전망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좀 비해 왔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먼저 강조했던 것은 역시 좀 걱정해야 되는 일인데 북조선이 전쟁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런 것을 좀 강조하면 우리는 역시 걱정과 경계를 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에 좀 북조선의 행동을 좀 돌아보면은 단거리 미사일을 한 것은 좀 개발 좀 폐기까지 잘했던 것 같고 전술 핵무기라는 것도 가지게 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게다가 그 문제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명백하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것이 너무 위험이다라는 느낌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올해 좀 파트너십 조약을 한 것은 체결을 하면서 로조 간의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다시 이 부활을 좀 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한국과 전쟁 상태가 될 때 러시아는 그 북조선을 지원할 수 있겠다, 지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북조선이 기대할 가능성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좀 의미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 북조선이 물론 전면적인 전쟁을 좀 비하면서도 그러나 예를 들면은 그 황해 중국 쪽이 그러니까 소해 쪽에서 있는 그 5개 섬들 그 탈방을 좀 하도록 군사력 사용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미국 전문가는 보고 있었고, 그런 것은 물론 선발선에서 군사 전도를 좀 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약간 좀 적다고 볼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 좀 에스컬레이터 확장을 할 가능성도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역시 그 군사적인 그런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확장할 가능성이 우리는 부정을 좀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우리는 항상 그 제약 시나리오라고 할까, 제약 가능성이라는 것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1년 동안 좀 돌아본다면은 북조선이 한국에 대해 군사력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을 한 것은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를 좀 많이 떨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상반기에는 15번
그리고 하반기에는 6번밖에 미사일 발사를 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반기라고 생각할 때는 12월 5일 날에 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하나도 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다시 생길 것이 대통령 선거 결과로서 교정됐고 내년 1월 20일 이후에는 트럼프 정권이 다시 한번 좀 재선전을 좀 할 테니까 그렇다면 당연하지만 북조선이 트럼프 정권과 협상 그리고 코레일랑처럼 내일을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으로서는 세 번째로서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좀 받고 모르지 않은 시기에 그만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좌파 정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있겠다고. 특히 북조선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 좌파 정권이 생기면 북조선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한 것도 좌파 정권이 좀 관심 있고,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엔에 좀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런 유엔의 좀 경제 제재라는 것은 완화시키도록 북조선이 스스로가 그 비핵화에 향한 국제적 행동을 좀 할 가능성, 그것도 우리는 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더 강조했던 것은 역시 북조선의 핵개발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북조선의 핵개발 능력을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플루토늄형, 우라늄형 둘 다 좀 합쳐서 1년 동안에 6개 정도의 핵무기를 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은 좀 미국 전문가의 판단,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하면 올해 2024년 해에는 1993년에 미조 사이에 핵 합의라는 것은 좀 생겼던 그런 시기 이후에 좀 30주년 올해 좀 맞이하는 해이지만은, 근데 1994년에는 북조선이 핵무기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30년 지난 후에 북조선이 적어도 20, 30 정도 핵무기를 좀 갖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좀 1년에 6개 정도를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북동아시아는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이항을 중심으로 먼저 북조선의 핵개발을 하는 것은 통제를 하는 것은 거기에 좀 힘이 두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은 미국 전문가가 강조했던 것이고, 저도 100% 찬성을 했던 점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